이번 브이로그는 카페 오픈 준비부터 손님 주문, 밤늦게 베이킹하고 테라스 식집사로 변신하는 순간들, 그리고 남동생의 졸업식과 저녁 대관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목소리로 일하다가 문득 스친 솔직한 생각들도 함께 나눠요. 카페 사장의 일주일 지금 시작할게요. 8월 26일 화요일, 하루 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확실히 휴무 다음 날이라 몸이 가볍습니다. 블라인드도 열고 문도 열어서 환기도 하고 의자도 제자리에 옮겨두고 미리 받아놓은 물도 챙겨줍니다. 아직 테라스 계절은 아니긴 하지만 의자도 내놓을게요. 밖도 좀 정리하고 입간판도 세워둡니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손님이 오셔서 후딱 준비했어야 했어요. 테이크아웃의 배달까지 어질어질했답니다. 역시 장사는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테이크아웃만 많고, 어느 날에는 배달만 많고, 어느 날에는 매장만 많고, 또 그러다 갑자기 없고. 원두도 채워줄게요. 블렌딩 위에 쉐킷. 그리고 틈만 나면 또 화면에 질척질척거리기. 지금 하고 있는 배달 주문은 아침마다 자주 주문해 주시는 분의 배달입니다. 여기다가 포카치아 샌드위치까지 야무지게 포장해서 보냅니다. 이 특이한 각도는 여기까지, 뒤로 갈수록 점점 각도가 안정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디라떼, 요새 엄청 잘 나가요. 저희 손님들이 많이 궁금하신가봐요. 오트라떼가 무슨 맛인지. 근데 또 장갑 손가락이 터졌네요. 2시간 반짝 정신없이 바쁘면 꼭 이렇더라고요. 분명 밖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일 텐데 앉아있는 손님들, 배달, 테이크아웃까지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훌쩍 가 있어요. 저도 아침 필수템 주디라떼 한잔 할게요. 미국 우유는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항상 카페 라떼 with soy milk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트밀크를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묘한 게. 그리고 오늘도 몰래 먹는 오트밀. 손님들은 제가 절대 먹는 줄 몰라요. 숨어서 먹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항상 아침 먹고 오는데 오전 운동 끝나고 시간이 부족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는 오트밀 먹방. 요새는 여름이라 오이지랑 같이 숭늉까지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배부르면 이렇게 한번 춤을 춰야 돼요. 손님들은 저 아무도 안 보거든요. 갑자기 뭐 하냐고요? 썸네일 촬영 중입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철면피와 당당함을 꼽습니다. 손님한테 들켜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요. 이러고 있으니 또 손님이 들어오셔서 포장, 매장 다 챙기고 요즘은 내부도 하나하나 야금야금 정리 중이라 틈틈이 손보고 이렇게 화요일 하루 브이로그는 마무리합니다. (8월 27일) 수요일. 제 부캐는 식집사잖아요. 물을 흙에다만 주는 게 아니라 식물 잎에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침에 저만 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초록이들도 물을 줍니다. 얘네들도 생명이라 계속 신경 써줘야 해요. 눈 깜빡할 새에 꽃이 피어 있고 또 깜빡할 새에 시들거리고, 물도 그냥 주면 안 되고 상태 보면서 영양제도 탔다가 과산화수소도 타서 줬다가 이파리 자라나면 더 크라고 또 다듬어줘야 해요. 이건 개발 선인장인데 지인이 키우던 거 입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력이 장난 아니에요. 목질화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대신에 모양을 잘 잡아줘야 해서 철사를 둘러 세워줍니다. 식물은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약간의 미적 감각이 필요한 것 같기도요.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있으면 뒤에서 갑자기 서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보통은 촬영하는 거 알고 피하시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썸네일 건질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먹방은 아사이볼입니다. 밖에서 식물을 살피다 보면 엄청 덥거든요. 요새 또 습해 써가지고 또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갈 겸 아사이볼 먹습니다. 다른 사람만 만들어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최애 토핑만 올려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매일 먹었는데 스콘 메뉴 생기고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으로 줄였어요. 오늘도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 냠! 그리고 저녁에 랩실 출근. 아몬드 가루 100%에 알룰로스 등 진짜 절대 살찔 수 없을 주디 스콘 만듭니다. 계란에 생크림까지. 이 정도면 정말 건강 그 자체 아닌가요? 그람수 재서 판에 올려주고 또 모양 만들어주고 촉촉한 스콘을 위에 옷 입혀주고 그리고 오븐에 넣어줍니다. 시간이 돼서 빼내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절대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조금 먹었으니까요. 이런 계획적인 먹보림 어떤가요? 역시 바로 구운 뜨끈한 스콘 맛은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이건 건강한 재료라 길티 플레저도 아니고 그냥 플레저. 편집하고 베이킹하고 보람찬 하루 이렇게 마무리. 지난밤 옷과 동일하지만 다음날 아침입니다. 운동하고 화장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아침에는 수백 번 운동 가기까지 맘속으로 고민하지만 그냥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럼 어느새 운동하고 있고 또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종목에 상관없이 운동은 좋은 것. 집에서 엄마랑 야무지게 오트밀 먹방 냠냠냠냠. 운동하고 나면 입맛도 돌고 아주 잘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튼 오트밀 먹방 완료 클리어. 오늘도 어김없이 입간판 옮겨주고요.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기분도 덩달아 너무 좋아요. 좋다 못해 쨍쨍해서 사실 헉헉거릴 지경이었어요. 사실 이러면 초록이들이 지난밤 고생했을 생각에 오픈하자마자 물부터 줄게요. 물 주는 것도 다 팁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귀찮더라도 하루 전날 물을 받아 놓아야 해요. 왜냐하면 수돗물 속 염소 성분이 하루 지나면서 증발돼가지고 식물 뿌리에 자극을 덜 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주면 물길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흙 전체에 물이 퍼지지 않고 뿌리 한쪽만 젖게 돼요. 그래서 물길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물을 부어줘야 해요. 그리고 물 줄 때는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흙이 깊이 젖을 만큼 푹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흙 속에 숨어있는 벌레알이나 유해충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참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죠?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폈어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카페 사장 겸업으로 식집사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역시 카페의 근본은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가 늘 첫 메뉴이고요. 그리고 아이스티랑 제로 아이스티도 테이크아웃 합니다. 종이컵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아메리카노랑 밤 티라미수요? 사실 아침 10시부터 디저트는 보통 드물거든요. 여기 음료랑 티라미수 드릴까요? 그리고 저희는 과일을 많이 쓰거든요. 배달 온 과일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구워놓은 스콘을 포장해줍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손님들이 꺼내가세요. 나름 솔직히 이렇게 빡세게 일했으니까 자, 이제 제 필수 코스 주디 스콘이랑 주디 라떼랑 이 조합으로 한번 먹을게요. 그 전에 새로 산 쟁반에 붙어있는 이 태그 먼저 뗄게요. 이 작은 쟁반을 들여오니까 제가 다 편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고 그리고 이제 젓가락도 필요 없어요. 회식 카페 한다면서 떡볶이랑 라면 다 떠나보냈잖아요. 나만 건강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정말 떡볶이랑 라면을 안 먹은 지는 한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그린 주스랑 아사이볼 건강 필승 조합 배달까지 보내주고 나면 무슨 시간이 있냐면 이제 정말 제가 먹을 시간. 촬영하니까 나중에 이 화면을 확인하는데 먹을 때 저는 진짜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손님이 계셨는데 제가 찍는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유튜브 찍는 거 아시는 손님이라 아마 또 찍는군 하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전 이렇게 스콘이랑 라떼 야무지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쇼케이스 냉장고에 빵 다 채워 넣어주고 다시 시작된 초록이들의 케어 타임. 아니 아침에 물을 주다가 거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계피가루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피가루는 보통 물에 타서 많이들 주실 텐데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직접 뿌려주는 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모든 화분에 계피가루를 다 뿌려줬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참 힘들어도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식물을 케어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줄기에 붙어있는 마른 데는 다 떼어내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곰팡이가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대로 다 뜯어내주는 게 장기적으로 무럭무럭 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페를 하는 건지 화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 자영업은 절대 사람을 못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당백이어야 하잖아요. 일단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지식을 전수해 드릴게요. 시들시들 하다가도 계속 노력하고 신경을 써주면 나중에는 살아나던 못해 완전 왕튼튼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식물이던 사람이던 역시 사랑과 관심만큼 강력한 건 없나 봐요. 방금 보셨죠?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새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꽤 많아요. 유튜브 촬영하는 게 신기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꽃을 가꾸는 게 신기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위를 뚫고 초록이들을 돌보다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실내로 들어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카페 하면서 가장 향상된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설거지 스킬입니다.
번 쇼츠에도 공유를 했는데 벌레가 자꾸 화초에 낀다면 뿌려주세요. 저는 벌레가 잘 끼는 난간이나 구석진 곳에도 전부 분사해줍니다. 그럼 슬금슬금 유해충들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화분 겉면 그리고 잎이랑 흙에도 뿌려주면 이 표백제를 먹고 유해충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동네 주민분께 또 고무나무 입양했어요. 너무 잘 자라서 자꾸 잘라줘야 하거든요. 수경으로 키우시면 돼요. 저는 라텍스 부분 닦아주고 또 양초로 상처 부분 지져줘서 더 이상 수액 흐르지 않게 멈췄어요. 그리고 입 앞뒷면 물티슈로 꼼꼼히 닦아주면 숨을 잘 쉬게 돼서 더 잘 자라요. 거기에 먼지가 정말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물티슈로 앞뒷면 닦아줍니다. 그럼 은근 꼬질꼬질해가지고 먼지가 묻어나와요. 코 묻은 애기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잘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자꾸 잘 자라잖아요. 4시에 마감인데 마감 지나고서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참 알찼고요. 바빴어요. 진짜 아주 뿌듯한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짠!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여러분도 안녕.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요. 바깥 테라스에 흙이 은근히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꼬질꼬질해져가지고 흐린 눈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빗자루로 싹 정리해줬습니다. 빗질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언제 이렇게 먼지가 사이사이에 들어온 건지. 아주 날도 정말 더운데 사우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텨봅니다. 내일 휴일이니깐요. 우리 집 막내이가 내일 졸업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마지막을 축하도 해줄 겸 하루 가게 문을 닫고 가족 전체가 총출동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할머니까지요. 대학교 입학한 것도 엊그제, 군대 전역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교 졸업이라니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이래저래 힘들 텐데 무직하게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제 동생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졸업식 당일 이렇게 꽃다발 들고 하루 종일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빛이 내려쬐는데도 양산 쓰지도 못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식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밝고 다들 생기가 가득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생의 메뉴 선정으로 아웃백 가서 만나게 먹고 와서 햇빛에 절여져서 쓰러져 잤답니다. 우리 애기 so proud of you 너무 장해. 아침부터 주디스콘과 레몬 얼그레이 티 조합. 여기요. 그리고 라떼랑 주디 라떼. 매장 손님들 메뉴 다 나가고 나서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닦아줍니다. 밖에 있어서 먼지가 금방 쌓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튜브 촬영 정보 물어보시는 손님. 너무 긴급하게 갑자기 내부에서 뛰어나오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네.
요새는 진짜 메뉴가 다양하게 나가요. 거의 메뉴 테스트 시연하는 것처럼요. 커피도 다양하고 샌드위치도 다양하고 그리고 앙트로 크로플도 다시 잘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크로플 생지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아니 벌써 추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사실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떨 때는 그냥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장 끝나고 동생이랑 어제 못 다툰 졸업 축하를 하러 졸업 선물 구매차 백화점 가서 옷을 고르고 왔답니다. 역시 세상에 예쁜 옷은 많아요. 아이러니하게 저는 백화점에 오면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는 일요일이 좋아요. 월요일이 저는 휴일이기 때문이죠. 직장인에게 불금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하루 쉬는데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매일 열었지 싶어요. 사람의 힘은 정말 무한하다고 느끼는 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긴장하면서 결국 해내게 되는데 당시에는 힘들거나 상황을 파악할 겨를 없이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 그거 어떻게 했지 싶어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서 무거운 몸 이끌고 매일 화장하고 머리하고 풀 착장하고 다녔거든요. 바쁜 와중에 자기 개발한다고 스피치도 배우고 운동도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서 필라테스도 일주일에 2번씩 짬내서 하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는 영양제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또 혼밥할 때는 최대한 샐러드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오히려 대학원 다닐 때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몸 상태 그 자체는 더 건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만 멘탈이 털려서 그렇지 그때는 몰랐는데 사회를 좀 더 경험하고 나니 회사나 집단의 소위 카르텔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순진해서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단에서 잘 보여서 받아주거나 혹은 이미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 카르텔 안에 있거나 또 그 무리에서 받아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정의롭게 살 수는 없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돈을 불끔 감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때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조직 순응형 인간인가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개척해 나가고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20대는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직에 속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지. 그런데 자본주의의 최악단일수록 그리고 이권과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경쟁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스푼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견과류도 더 넣는 걸 추가하고 있어요. 내일 10개 주문하신 분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요. 이렇게 오늘도 운동하고 카페 근무하고 편집하고 베이킹하는 가장 평범한 갓생이 하루 완료입니다. 휴무 끝난 다음날이라 얼굴 상태와 표정이 최상. 어제는 맛난 거 먹고 편하게 쉬며 하루를 보냈어요. 오리백숙 먹으면서 보양도 하고 또 좋아하는 과일도 먹고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의자 들을 땐 단전에 힘을 주고 들어요. 스모에 힘 안 주고 어깨에 견갑에 힘 주고 일상에서 근육 쓰는 법도 진짜 달라졌어요. 최대한 번쩍번쩍 안 들고 중심을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오픈 준비하다가 스콘 보여드릴게요. 마카다미아랑 호두 이렇게 여러 견과류가 박혀있는데 어때요? 맛나겠죠? 또 포장에 돌입합니다. 이번 포카치아에는 가지를 넣었고요. 소화도 잘 되고 약간 이상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크로와상도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 재료 채워넣기. 사실 월요일도 마냥 휴일은 아니에요. 저녁에는 내일 판매할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만들다 보면 금방 밤 12시가 넘어가요. 역시 씹히는 게 있는 견과류 가득한 스콘이 더 맛있군요. 오전 루틴이 원래는 아사이볼을 그렇게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매일 주디 라떼와 주디 스콘, 이 조합은 무조건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대관이 있어요. 동네 주민분인데 학부모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별로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모임이 꽤 많았어요. 케이터링식으로 공간대관도 했고 또 독서 모임도 하셨고 또 교보문화재단에서도 대관하셨고 와인파티 대가족 모임도 했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많이 주세요. 프로포즈 한다고 문의도 있었는데 물론 결국은 안 하셨지만 요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뮤지컬처럼 노래 부르며 프로포즈도 하더라고요. 다시 각설하고 케이터링은 항상 만족 100%였습니다. 또 저희는 내부에 마이크랑 스크린 사용도 가능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도 오후 4시에 문 닫기 때문에 시간도 유동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요. 저녁 대관에 요청하신 음료 만들러 왔는데 세상 물이 가게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불빛이 저녁에 더 빛나는 카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을 4시에 닫으니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 동네 분위기까지 어우러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었습니다. 뒷정리하고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브이로그는 제 일상을 보여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길 생각하며 만들고 있어요. 구독자 1000만 돌파 기념으로 오랜만에 긴 영상 찍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긴 영상도 더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